서천에 귀농한 34살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내려와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작물을 어떤 작물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허브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눈으로 보는 관상용 허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먹을 수 있는 허브, 향도 즐기고 이렇게 식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허브였으면 좋겠어서 식용 허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서천에서는 식용허브를 재배하는 농가가 제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뭔가 노하우나 아니면은 비법 같은 거를 전수를 받을 때 외부로 나가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서천에서 이렇게 물 맑고 공기도 좋은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식용허브를 재배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 전입해서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대로 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귀농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올해 34살인데 29살 때부터 귀농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사실 친척분들 중에서도 연고가 없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모 삼촌들 중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연수도 받고 제가 직접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 연습도 해보고 이제 농지를 찾아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빼고는 제주도까지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그때 서천에서 귀농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1박 2일로 서천을 둘러보고 이미 이제 선배 귀농 선생님들이 어떻게 농장을 운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블루베리 작목관에서 연구회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도 안부 주고 갔다가 땅 소개도 받고 지금 허브 말고도 과수원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키우는 기술도 전수받고 있고 그렇게 연이 돼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게 애초에 농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생태 쪽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계속 이제 독학이었지만 책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친환경 농업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애초에 관행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관행 농업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는 돈이 안 되더라도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연수를 받은 농장들도 전부 다 유기농 농장에서만 공부를 했고요. 저도 지금 유기농을 목표로 친환경 인증 받아가지고 유기 전환 중이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토지를 구입한 이후로 계속 유기 재배법에 입각해가지고 관리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친환경 농업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서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네,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을 하고 네. 친환경 농업을 하고 또 생태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고 내려오고 남동생도 그럼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도 같이 이제 세 분하고 이분 넷이네 네 분이서 이제 공동체를 허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또 유기농이네 유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무농약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무농약을 통해서 유기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유기를 목표로 무농약을 시작해서 지금 친환경 다음에 무기 친환경 아래에 무농약이랑 유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다 친환경이라고. 네, 그래서 무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은 쓰지 않는데
비료는 써요. 기존의 3분의 1에 한해서. 근데 유기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비료라든가 화학적인 농약을 다 금지. 뭐 생활 여기 살면서의 어떤 그런 농사 짓고 바쁘시긴 하겠지만은 좀 문화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어디 도서관을 가려도 뭐 여기 분사하는 도서관도 작고 없기도 하고 작고. 네. 그 서천 같은 경우 시골이라서 더군다나 뭐 이게 문화시설이 빈약한데. 문화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만 있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큰 공연들이 큼직큼직한 공연이 많았어요. 제가 또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공연을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저렴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공연이 많았고 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야외에서 오페라 그렇죠.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뮤지컬 메들리를 한다던가 이런 공연이 되게 다양했는데 그런 점은 지금도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반대로 그러한 문화를 얼마나 빈번하게 비슷한 그런 문화 경험을 빈번하게 할 수 있는가로 보면은 서천에서 오히려 작지만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장학만 하더라도 토요일마다 문화 콘서트를 하잖아요. 여름에. 거기서 뭐 피아노라든가 재즈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통해서 경험도 하고 가끔씩 체육관에서 가수들 와가지고 하는 공연도 있는 것 같고 또 특징이 있다면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통해서도 그렇고 여성문화센터 통해서도 그렇고 천연염색이라든가 허브반이라든가 장단극이라든가 그러한 좋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저는 문화 경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시보다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배우고 싶으면은 시간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다 보니까 피폐까지. 네, 피폐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있지요. 혹시 지금 내려올 때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네. 보통 지자체에서 보면은 귀농을 하면은 지자체에서 뭐 지원도 해주고 네. 뭐 어디 같은 데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귀농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 지원에 대한 네. 정책이 따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된 정책을 많이 수혜를 받은 케이스예요. 이제 귀농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내려와자마자 봤을 때는 아직 청년 정책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내려오고 나서 2년 있다가 내려오고 나 1년 있다 2018년도부터 2018, 22 뭐 청년 5개년 뭐 발전 계획 해가지고 농업을 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서천에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1년 지나니까 그게 막 나오길래 여러 가지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조금 더 완충 경착륙하듯이 정착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반면 귀농과 관련된 지원이라고 하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융자 받는 거잖아요. 3억 원까지 내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기반을 다질 때 필요한 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대출로 융자를 받는 건데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자고 생각했는데 네, 마침 그 이듬해 충남에서만 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일반 농업을 하려는 청년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정확한 취지는 지금은 롯데는 빠졌지만 롯데그룹이랑 충청남도랑 MOU를 맺어가지고 1년에 50명씩 5년 동안 250명의 친환경 농업하는 청년 농부를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농업에 관련된 시설 지원을 그것 통해서 받아서 지금까지 잘 활용. 서천군에서 받는 것은요? 서천에서 받는 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청년창업농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생긴 건데요. 이제 농업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체를 만들어서 시작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에 3년 동안은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포기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3년 동안. 네, 그래서 그 수혜를 얻어서 지금 3년째, 올해 이제 3년에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귀농을 하려고 하는 서천에 온 사람들이고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누구랑 같이 지으면 안 되고 나만의 독립 경영체를 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가이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천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가이드는 잘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알려주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군청 농정과를 가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1대1로 맞춤 알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서천 오기 전에 다른 지역의 기술센터들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른 지역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 마을에 누구누구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땅 정보 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정책 같은 것도 뭘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서천에 와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기술센터를 갔는데 아예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뽑아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뭐 사업 목록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도움되는 걸 찾아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예 서천에는 귀농지원센터라고 지원리에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만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점담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서천에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 거기서 저렴하게 거주를 하면서 서천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땅 정보도 배우고 뭐 여행도 다녀보고 어떤 농산물을 짓는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서천에만 있었던 거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서천이 되게 귀농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구나. 어려웠던 부분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랑 제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농업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투자 비용이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다 힘이 드시겠지만 귀농을 하는 경우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맨 땅인데도 이게 억 단위이기도 하고 그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설을 짓거나 뭔가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투입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땅을 뭐 성토를 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뭐 비료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화식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했던 자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자금이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돈도 빌리러 많이 다니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아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위안 삼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워낙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이제 상환도 조금씩 하고 있고 생활비도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되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그 행정적인 어려움은 어떤? 행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농업 쪽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땅이라든가 이쪽에 가족을 모시고 내려오려면은 집이 있어야 돼서 그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워낙 모르는 게 많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듣는다고 해도 모든 케이스를 다 만족시키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임업인의 집을 짓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지으려고 했던 필지가 어렵게 되면서 산을 깎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허가받는 과정들이 원래 한 2달 만에 끝내야 되는 게 1년 장기로 길어지고 그 땅 자체가 워낙 지적도가 뒤틀려 있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 땅 주인분들이랑 이제 경계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수진 씨 하나의 이제 개인의 경험으로 네, 어려운 개인. 거고 그러면 수진 씨가 볼 때 일반 그 아는 청년도 몇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그러면 수진 씨 그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또래의 사람들이 이 서천에 와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농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초기 1에서 3년차 사이는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텨내면은 어느 정도 거래처가 생기면서 돌파해 나갈 게 보이는데 그 3년 안에 포기한 친구가 제 주변에는 2명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게 문제가 가장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네. 농사를 짓는데 네. 새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르니까 네. 배우는 것들은 여기저기 가서 배우기는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여서 다르죠. 그럼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은 들어가고 네, 경쟁력을 만들게 하려면 자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게 되니까 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이제 생기긴 하겠죠. 이제. 그렇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교육을 받으러 다녀보면은 보통 이제 멘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농업을 많이 해 오신 그 대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농업계의 최고의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패란 실패를 다 겪어본 분들이랑 매칭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 될 거야 하고 알려주면은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